한정TV와 한반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국의 주요 서점에는 북한이 만든 한국 대통령이라는 책자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김정일이 만든 한국 대통령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표지면에는 김정일 옆에 차렷자세로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내용을 다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줄만을 제가 읽어드리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한국 사회는 분열 후 강도가 깊어지고 이제 사회 전체가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서서히 남한을 북한에 바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신분열 증상이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해왔던 전통 있는 정당입니다. 이 민주당을 1인 정당화시키고 모두를 국회의원 176명을 한 줄로 세워서 이재명 아버지 당을 만든 희대의 인물이 나와서 이 나라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 이쁜 독재 정당이지 모든 것을 전부 탄핵과 특검으로 이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민주당의 악패가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 내부를 찌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평화부지사가 지난번 1심에서 9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선고를 받자 이재명 대표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두려움과 어떻게 빠져나갈 방도가 뭐 있겠냐 싶어서 수사 검사들을 지금 탄핵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민주당의 역풍을 맡고 있는 당내 사정,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러한 억지 춘향이 노릇을 하고 있는가, 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이 한 사람 앞에 줄을 서고 있는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철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또 이순구 자유헌정포럼 대변인이십니다. 예, 심 의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풍을 맡고 있는 민주당, 왜 이런 것을 자초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의회 내에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졌지만 지금 우리 이원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9년 6개월이라는 신형을 선고하니까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를 피하지 않고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게 됐지 않았느냐,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의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명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흔히들 하는 말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그러한 그 조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은 당이 된 것이죠.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저런 광란의 몸부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자기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수사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그 검사들이 기소할 때도 보이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검사들이 잘못했다면 검사들 수사당에서 근데 무슨 검사 본래의 그 수사 합법적인 수사 태도를 벗어난 이런 편법적인 수사를 했다든가 유법적인 수사를 했다든가 하면은 그에 상응한 책임으로서는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이화영 부기사에 대해서 1심에서 저렇게 중형이 선고되니까 이 뒤늦게서 지금 구체적인 검사들의 잘못을 적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사가 지금 뭘 잘못했다는 건지 국민에게 지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문을 했다는 것인지 무슨 뭐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인지 이런 아무런 이런 위법 사실 적시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건 정말 어느 도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를 앞으로 자기 사건에 수사하는 검사 혹은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에 대한 협박입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사건 수사하는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는 알아서 해라. 우리가 이것도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이건 민주주의 파괴죠. 예,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아무리 의회가 힘이 세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법원이 재판 앞에 굴복해야 되고 또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수사 권능에는 또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다 파괴하고 뭐 이러한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그 삼권 분립을 파괴해서라도 삼권 분립의 정신을 파괴해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되겠다. 사법리스를 피하고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한 것을 보고 지난해 12월 1일에요.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 발의를 해서 자기 정지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재명 재판이 연기되고 현재까지 와 있거든요. 거기를 재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 4명의 이재명 재판 관련 검사를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이룰 것이다. 지난번에는 수사방해였지만 이번은 재판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다리 밑에서 떠드는 양아치들의 속도만을 배웠지 이것이 어느 정도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불법적인 탄핵을 남발하고 특법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줄 계기가 이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행태를 전 국민에게 고발했고 모든 검사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요. 이제 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당황한 나머지 그 재판부가 다시금 이재명 수사를 재판을 맡게 됐거든요. 네. 저 수원지검 저 형사 11부에서 그렇다면 재판 기피 신청을 낼 또 꼼수를 둘지도 모르게 할 것입니다.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아니죠. 이제 그 대법원에서 결정은 아니고요.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유부는 대법원에서 아니 결정. 네, 대법원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대법원은 아닌데 어쨌든 그 판사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어디 이건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거나 또 그런 진행을 했다. 또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 이렇게 보일 만한 그런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어디서 짓는다는 거죠? 아니 그건 그 결정은 대법원이 아니고요.
아마 수원지방법원이 할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자체 법원에서. 예.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러한 현안은 그 당의 재판부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재판부에서 아마 결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예, 만약에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때는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가정하에 지금 세 명의 대법관이 지금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오는 대법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개인적으로 볼 수 있나요? 아직 뭐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뭐 뚜렷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뭐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마지막 추천권이 대법관에 대한 추천권도 이제 뭐 대통령에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 대법원의 구성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대법관과는 달리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검찰을 길들이려 하고 또 법원의 구성을 바꾸려 하고 이것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화영 재판부가 무슨 뭐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든가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법리에 따라 재판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결론도 내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 그 판사를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는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편파나 불공정한 재판에다 증거가 없는 그 법관기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지금 재판을 자꾸 미뤄가지고 2027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이때까지 계속 이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 작전의 일환이겠죠. 그렇게 위해서 이제 검사들을 또 탄핵을 하고 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자꾸 지금 민주당이 얄팍한 나쁜 짓을 지금 자꾸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종의 재판 지연의 일환으로 우리 기피 신청이나 뭐 이런 탄핵 같은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유 가지고 탄핵 뭐 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제가 아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이런 기능을 발휘한다면은 그 탄핵 심판에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간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가면은 일단 네 명 검사들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재판정에 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 헌재 가기 전에 이런 모든 해결이 나리라고 보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지금 대법관 3명이 교체되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민주당 측에서 반대만을 할 수 없는 3분을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좌파성의 김명수 좌파 대법원장 휴하에서 사법부를 아주 농락해 했던 이러한 대법관들이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분 뭐 성향상 그렇게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식의 인사는 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진작부터 거의 이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은 거의 다 물러가고 요 앞의 그 탄핵 소추는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대로 이제 헌법재판소도 방향이 잡혀가는 한다 하더라도 통과되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게 봅니다.
이게요, 지금 이재명 휘하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행태는 뭐 국민의힘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의 이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의 인사들조차 이재명 대표가 무리한 이 행패를 부리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신선한 국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막 비난을 퍼붓고 있거든요. 지금 당연합니다. 자, 이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7개 죄목에, 아니 7개 사건에 11개 죄목으로 지금 4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 죄목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법 위반을 했죠? 이건 6개월 만에 처리가 되어서 2년 가까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재명 사단에서 어떻게 됐든 지난번 대법원 권순임 대법관을 매수했던 식으로 사법부를 많이 농락시켰기 때문에 재판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 대표부터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정에서 제대로 된 판결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선고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야당 총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처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범법자가. 그래서 한간에는 중국 시대 공자가 사형 처했던 소종용어보다도 더한 인물이다 하는 그렇습니다. 악평이 좀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좀 의시면 9월에서 10월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0월로는 마감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9월달에 결심한다고 그래 있죠. 했는데 10월로 아마 다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선거는 이제 어쨌든 뭐 금년 안에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만 또 뭐 어떤 뭐 자기한테 불리한 경우가 나오면 또 항소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원창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선거법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수년씩 끄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속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뭐 법조계의 그 법원 중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미 맞습니다. 이미 뭐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선거법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한다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한 것이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좀 적절한 이건 뭐 사법 행정상의 지휘를 통해서라도 이런 재판 지연의 사례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줄로 좀 믿고 있습니다. 잘 될 걸로 좀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런 원칙인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다른 헌법의식을 가지면 좋겠다. 또 헌법기관을 존중하고 또 법안에는 뭐 누구도 법 위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가장 원초적인 그 법치주의 정신 이것이 좀 아쉽다. 민주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동체와 행패는 민심이라는 허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기들한테 이러한 특검이나 탄핵을 하도록 유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들의 양아치적 이런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